오랜만에 강의를 제가 하는데요. 오늘 팀워크에 관련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팀워크 이야기를 할 줄 알죠? 네. 기회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기회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떤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다 해주시지 않으면 막 2시간, 3시간 말해요. 한탕. 기회. 희망. 찬스. 맞아요. 찬스.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어요. 기회. 찬스. 그리고 opportunity. 두 개의 차이점을 난 정확히 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을 한대요. 우리나라의 단어는 기회라는 하나만 있지만 찬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찬스와 opportunity. 찬스는 의지에 상관없이 운으로 되는 opportunity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 완벽해요. 정확해요. 네, 찬스는 뜻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찬스고요. opportunity는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미팅을 뭐라고 얘기해요? OM을 어떻게 얘기해요? opportunity 미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opportunity라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opportunity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찬스를 기대해요. 아까 처음에 한탕 얘기 나왔죠. 그 한탕은 뭐예요? 한탕은 opportunity예요, 찬스예요? 찬스만을 기다려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기다리시나요? 자, 인생의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셔도 돼요. 나 이런 기회가 나왔어. 어떤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또, 나 이런 기회 있었으면 나 정말 좋겠다. 맞아. 굉장한 기회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 또 어떤 기회들이 있어요? 좋은 여자를,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또 어떤 부자친구. 부자친구. 멘토.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건 찬스죠. 자, 인생에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은 만드시겠습니까? 기회를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기회는 opportunity죠. 이 opportunity라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찬스도 없어지고요. opportunity도 없어요. 그냥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져요. 나한테 우연한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슬라이드에 추가하려다가 말았는데 싸이가 얼마 전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빵 떴어요. 이거는 싸이한테 찬스였을까요? 오퍼튜니티였을까요? 찬스였을까요? 오퍼튜니티였을까요? 싸이는 찬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속되지 않아서. 뜰 줄 몰라서. 그죠? 우연한 기회에 이게 떠버렸으니까. 왜냐면 이걸 빌보드에 올려야지 하고 만든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미국에다가 이 음반을 내야지 하고 만든 노래가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이게 팡 떠버렸어요. 그래서 찬스죠. 찬스. 많은 사람들이 찬스처럼 알고 있어요. 하지만 opportunity였어요. 왜 opportunity였을까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준비하는 과정. 싸이는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대형 기획사. 대형 기획사.
그동안 싸이는 뭘 준비했을까요? 왜 오퍼튜니티였을까요? 찬스였으면 그렇게 뜨지 못했을 거예요. 오퍼튜니티였기 때문에 떴어요. 이건 뭐냐면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왜 오퍼튜니티였냐면 싸이는 혹시 몰라서 자기가 월드스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를 미리 다 공부를 해놨고 강남 스타일이 딱 뜨니까 미국에 가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떴죠? 이 친구들 다 영어 해요? 못해요? 왜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찬스도 잡지 못하고 오퍼튜니티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준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우리 삶에 어떤 준비들이 많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그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도 생기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를 방해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잘 가고 있는데 걸림돌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사실 이거 같아요. 재정적인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한계를 딱 맞닿는 순간이 있어요. 집을 못 사요. 집도 못 사요. 퇴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돈이 들어갈 때 아까 장경수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 한계라는 단어를 제가 왜 재정적이라는 거 뒤에다 썼냐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계가 있냐면요. 준비하지 않으면 한계가 와요. 준비하지 않으면 왜 한계가 올까요? 우리가 우리 캐시플로우 많이 해보셨죠? 캐시플로우 하면 이 직업의 사분면이 나오는데 자, 이 사분면하고 S 사분면 노동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는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무한하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무한하신가요? 무한하다고 믿고 계시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런데 나의 그 무한하지 않은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거는 어때요? 리미트가 있어요? 없어요? 리미트가 분명히 있어요. 내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다 돈으로 바꾼다고 해도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사분면, S사분면 위쪽은 이제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고요. 아래쪽 S사분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전문직 변호사, 의사들 좀 고위라기보다는 이 2사분면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그냥 시간당 단가가 높은 분들 이분들도 우리가 보면 와 되게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냥 우리보다 임금의 단가가 더 높을 뿐이지 이 사람들 역시도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죠? 왜 한계가 없어 보여요? 왜 한계가 없어 보일까요? 한계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만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죠.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날 뭘 더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준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부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일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게 비즈니스나 투자를 했어요.
부자치고 비즈니스나 투자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항상 이거를 안 해요. 비즈니스도 안 하고요, 투자도 안 해요.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이고요. 안 하는 경우가 20%. 안 한다는 건 이거예요. 야, 이런 좋은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려울 것 같고, 그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 같고. 오퍼튜니티를 분명히 나는 얘기를 했는데 20%의 사람들은 자꾸 찬스만 찾아요. 야, 근데 로또 안 되냐? 나 어제 로또 샀는데 이번에 5만 원이 됐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엄청 좋아해요, 그 5만 원에. 찬스와 오퍼튜니티를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있고, 남들은 부자가 되고 있는 과정을 애써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비즈니스나 인베스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심플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근데 이제 이 찬스만을 찾는 사람들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주식 사야 돼? 그래서 어디 투자하면 돼? 그래서 저 땅이 좋아 안 좋아? 이건 뭐예요? 오퍼튜니티가 아니라 자꾸 찬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찬스라는 방향은 너무 그 부자가 되는 과정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죠. 미국에서 작년 말인가 그 아주 역대급의 그 로또가 터졌죠. 계속 뭐 한 7개월인가 8개월인가가 계속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당첨자가 나왔어요. 근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역추적해보면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분명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잘 사냐면 그 사람들은 로또와 상관없이 오퍼튜니티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 돈을 받아도. 근데 이게 찬스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투자 얘기도 많이 하게 돼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 직장에서 너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니 뭐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겠죠. 10%의 수익률을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10%의 수익률을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자, 근데 이 10%의 수익률 자체가 어떤 여러분들의 심리적 장벽인 것 같아요. 이 10%의 수익률을 내는 법을 쉽게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네. 1,000원을 1,100원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1,000원을 1,100원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뻥 팔아요. 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어떤 거예요? 1,000원짜리.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가면 친구들이 내가 간 줄 알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야 그거 뭐 면세점에서 뭐 하나만 사다 줘. 사다 주고 그냥 한 10,000원 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네. 뭔가를 내가 없는 거에서 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문구사를 가가지고 문구사를 가서 500원짜리 지우개를 2개를 사와요. 500원짜리 지우개를 2개 샀는데 오늘 내 짝꿍이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엄청 급하게 필요해. 이거 안 갖고 오면 오늘 선생님이 매를 때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 600원에 나한테 팔게 너 가져갈래?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그리고 2개 팔면 얼마를 벌어요? 200원을 벌죠. 1,000원을 가지고 200원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벌써? 20%. 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낼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20%의 수익. 쉽죠? 자, 그러면 이 단계를 되게 차근차근 밟아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만 원. 그렇죠? 10,000원으로 1,000원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000원으로 1,000원을 버는 방법. 아까 했던 거 10번 해도 돼요. 가장 쉬운 거는 아까 했던 거 10번 해도 돼요. 혹은 다른 아이템을 찾으면 되죠. 5,000원에 사서 6,000원에 팔 수 있는 걸 찾아도 되죠. 자, 여기까지도 쉽지 않나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버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 단계를 또 끝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버는 거. 그 다음이 끝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버는 거. 이렇게 단계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 심리적 딱 장벽이 없어져요. 아, 10% 수익은 뭐 어디서든 낼 수 있지. 근데 이 10% 수익은 어디서든 낼 수 있지라는 마인드가 얼마나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중요하냐면, 은행 이자가 몇 %예요? 은행에 지금 넣으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는 거는 엄청난 찬스의 오퍼튜니티예요. 오퍼튜니티예요. 왜?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그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 1억에서 1억 1,000만 원 만드는 정도는 이제 딱 제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10억을 가지고 1억을 버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들 계속 하시면서 생활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캐시플로우를 배우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게 굉장히 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티복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퍼튜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퍼튜니티 중에 아까 투자가 있었고 비즈니스가 있었죠. 투자는 사실 재테크나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10% 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불어나지 않아요. 왜? 얼마 정도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13,000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 벌면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 벌어서 부자 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여러분들이 근데 1억도 못 넣어요. 왜 못 넣어요? 이 단계를 밟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1억을 넣어놓으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불안해져요, 사람이. 왜냐면 떨어지는 순간을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투자는 혹은 재테크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땅을 사서 이게 튀겨진다거나 로또를 한다거나, 찬스 아까 말씀드렸죠. 찬스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오퍼튜니티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갈 것이냐. 근데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밖에서는. 왜 쉽지 않아요? 사기꾼들도 너무 많고요.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 그리고 내가 소비해야 될 어떤 한정적인 에너지, 모든 게 이게 리미티드,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이 제한적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택한 비즈니스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초대해 주신 분이 우리한테 주었던 오퍼튜니티,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선택한 비즈니스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인데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우셨을까요? 권유하는 거. 권유하고 설명하는 거. 또 내가 제품을 파는 것 같다는 어떤 인식. 말 꺼내. 전화하기. 뭐가 가장 후원하는 거. 긍정.
제가 생각한 뭐가 가장 힘든지에 대한 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뭐가 힘든지를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 내가 왜 힘든지 모르겠어. 왜냐면 지금 다 답을 못 하시잖아요. 다 답을 못 하시죠. 내가 뭐가 힘든지 모르는데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 내가 뭐가 힘든지 모르는 힘든 게 뭔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는데 힘든 게 바로 팀을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전화하는 거 정말 마음 먹으면 돼요. 어떤 인식을 깨는 거 정말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돼요. 내가 나만이 혼자 하는 사업이면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솔직히. 이게 뭔가 잘못돼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팀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애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가장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곳 어떤 것이에요? 디테일. 아까 질문의 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팀 세팅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정말 길어요. 팀을 세팅하는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년이나 2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나 혼자 한다는 그 어떤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딱 나온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팀 빌딩에 여러분들이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춰요. 팀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고요. 목표를 설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동기부여에 관한 것들, 코칭도 있고요. 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협력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도 너무 많죠. 내가 해 나가야 될 것이 혼자라면 이걸 다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자일 때와 팀을 만들 때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팀 빌딩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10코어 하셔야 되고요. A 스텝 하셔야 되고요. 그걸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내 꿈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럼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결단을 해야 되지? 이 결단을 하고 나서 그럼 누구한테 이런 걸 알려야 되지? 그쵸? 모두들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그게 팀빌딩 이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결을 하고 굉장히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책 읽기도 있을 거고요. 오디오 듣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제품 애용하는 거 그렇죠? 체력 단련도 있고 모든 걸 10코어를 다 꾸준히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투잡을 하고 있고 쓰리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거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여러분들의 자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써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굉장히 잘 배분해서 쓰셔야 돼요. 모두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모두가 하고 있을까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혹은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일까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다. 어떻게 해도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거. 성공은 그냥 한 번에 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성공하는 길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통과 고뇌와 함정과 나를 그 유혹하는 무리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딱 단 한마디로 그냥 딱 다 없애버려요.
어떤 단어냐면요. 너니까 성공했지. 너니까 성공했지. 혹은 야 그거 스티브 잡스니까 해낸 거지. 그거 누구니까 해낸 거지. 걔 능력 있잖아. 걔 돈 많으니까 한 거지. 이걸로 다 모두 퉁쳐버려요. 외부의 사람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성공에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험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많이 없는 거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공이 너무 쉬우면 사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가 유사모들은 가끔 유사모들은 느낄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예전 우리 게임 같은 걸 하면 정말 막 안 깨지는 단계가 있죠. 아무리 해도 그 단계가 안 깨져요. 근데 치트키를 쓰면 딱 그 단계가 깨져요. 치트키 딱 쓰는 순간부터 그 게임에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미없더라고요. 치트키 써서 그 단계를 딱 넘어가면요, 그 게임 자체가 재미없어져 버려요. 그럼 저만 느꼈나요?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 싫게 만들려면 그냥 치트키 써서 다 그냥 보면 끝나요. 그러면 그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쉽게 뭔가를 이뤄내면 쉽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찬스랑 거 연결이 돼요. 쉽게 돈을 벌면 쉽게 잃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공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져요, 그 사람. 그래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팀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까요? 잠시만, 이 소리가 제가 켜져. 소리 켜져 있네.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는 Ladies and 거예요. gentlemen, at 10 we talk a lot about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First, of course you know,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out and be ridiculed. But what he's doing is so easy to follow. So here's his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s going to show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w notice that the leader embraces him as an equal. So now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it's about them, plural. Now there he is calling to his friends. Now if you notice that the first follower is actually an underestimated form of leadership in itself. It takes guts to stand out like that.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And here comes a second follower. Now it's not a lone nut, it's not two nuts, 3 is a crowd, and the crowd is news. So a movement must be public. It's important to show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s, because you find that new followers emulate th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2 more people, and immediately after, 3 more people.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Now we've got a movement. So, notice that as more people join in, it's less risky.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ence before now have no reason not to.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but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So,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all of the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 woul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in.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But let's recap some lessons from this. So, first, if you are the type, like the shirtless dancing guy, that is standing alone, remember the importance of nurturing your first few followers as equals. So it's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Okay, but we might have missed the real lesson here. The biggest lesson, if you noticed, did you catch it? Is that leadership is over-glorified. That yes, it was the shirtless guy was first, and he'll get all the credit.
but it was really the first follower that transformed the lone nut into a leader. So as we're told that we should all be leaders, that would be really ineffective. If you really care about starting a moveme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and show others how to follow. And when you find a lone nut doing something great, have the guts to be the first one to stand up and join in. And what a perfect place to do that, TED. Thanks.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리더인가요? 아니면 팔로워인가요? 뭐가 좋다 틀리다가 없어요. 왜냐면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팔로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련된 것들이라기보다는 늘 지금까지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서포트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직함을 달고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학급 반장이지만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서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계속 반장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고 늘 학교에서 이제 키로 이렇게 번호 매기죠. 늘 5번 이내였어요. 5번이에요. 근데 제가 늘 반장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3 때 선생님이에요. 제가 아직도 되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은사님인데 처음에 딱 저희 학교에 부임 받고 와서 저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워낙 엄청 화통하시고 엄청 무섭고 진짜 막 엄청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고. 본인이 딱 학급에 들어와서 이제 학급 자료들을 다 보고 나서 본인이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반장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친한 친구예요. 키도 엄청 크고 공부도 잘해요. 그 친구는 결국 전교 이렇게 회장 쪽으로 출마하고 막 부회장하고 이랬던 친구인데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친구를 정해놓고 이제 우리 반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학급반장을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올라오죠. 후보가 올라왔는데 저랑 딱 그 친구랑 후보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딱 저를 봐도 어때요? 키도 작고 말도 많이 없고 공부는 그냥 중간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애예요. 근데 이 친구는 활발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투표함을 딱 깠는데 이게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표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의아해했고 이 투표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왜 이 반 아이들이 저 아이를 따르는가를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되게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한테 힘이 돼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의 진로까지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셨던 그런 되게 기억에 좋은 선생님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리더십은 뭔가를 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었어요.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더가 좋냐 어떤 팔로워가 좋냐 이런 것들은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을 때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팔로워가 됐을 때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는 리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된 게 뭐냐면 저희를 이끌어준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배워야 될 유사모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팀을 만들어야 돼라는 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통해서 결과를 내야 돼 라고 어떻게 딱 저희가 막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성과가 뭐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나가서 막 춤추는 사람 있죠. 그거를 저희가 되게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어때요? 외롭고 막 창피하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랬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F1이라는 내 파트너가 나오죠. 저를 보고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제 이건 운동이에요. 무브먼트가 점점 되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가하기를 주저하는데 그 주저하는 거를 없애려면 누가 잘해야 될까요? 영상에 나와 있어요. 누가 잘해야 될까요? 리더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리더는 추종자가 생기는 순간부터 묻혀요. 묻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리더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보고 괜찮겠네? 하고 이 무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리더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리더가 되려고 해서 리더가 됐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남들이 하지 않았던 캐시플로우를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유튜브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근데 제가 난 리더니까 해야지 이건 또 아니에요. 리더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내가 해볼까? 먼저 해볼까? 그냥 이 정도의 생각인 거지. 이거를 해서 뭔가 운동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이걸로 사업을 막 성장시키고 이러려고 제가 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리더의 종류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원했던 리더는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먼저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먼저 해보는 거. 자, 팔로우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냥 리더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 모방하는 거. 리더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게 아까 말한 조금 과장된 리더십인 거예요. 모두가 넌 리더십이 있어야 돼.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모두가 리더면 어떻게 해요? 서로 난 이거 하겠다, 뭐 저거 하겠다, 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리더가 모두가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역할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자,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아까 그 영상을 그냥 표로 만든 거예요. 어때요? 주변에 이 사람들이 생겨요. 있어요. 생기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 근데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요? 오퍼튜니티를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지 않겠냐? 같이 해볼래?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 이 두 명의 추종자가 생겨요. 이 추종자가 생겨요. 그럼 이 추종자들을 보고 옆에 있던 이 친구가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이 친구를 봐요. 쟤는 참 괜찮은 애 같은데 왜 저 친구를 따라다니지? 뭐 있나?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붙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아메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나를 따르는 누군가를 보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면 자꾸 내 사람만 늘어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원래 내가 알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래 3명은. 근데 아래 3명은 어떻게 조인을 할까요? 다른 친구들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 모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붙어요. 이게 무브먼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아까 영상에 또 이 사람들을 보겠죠.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이 사람만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만 떼볼까요? 아래만? 아래만 떼어내볼게요. 이 사람만 떼어볼게요. 이 사람만으로 봤을 때는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종자를 만드는 방법을, 그러니까 추종자를 혹은 파트너를 빨리 옆에 만드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뭘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냐면 A스텝과 10코어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붙어요. 왜? 책을 읽어야지 뭔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오디오를 들어야 뭔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미팅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꿈이 있어야 내 꿈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겠죠. 그 꿈을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네? 얘랑 한번 있으면 뭐가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이 친구가 이렇게 붙어요. 이때부터는 다시 무브먼트예요. 어떻게 돼요? 내 친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붙고 친구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붙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냥 쉬운 동작이어야 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시스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굉장히 쉬워야 되는 거. 책 15분 읽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예요. 책 15분 읽기. 오디오 하루에 그냥 한 개 듣기. 제품 애용해 보기. 내 꿈이 뭔지 적어보기. 어렵나요? 그리고 막 돈이 엄청나게 드나요? 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루 하고 끝내고 예를 들어서 한 달 하고 끝내면 효과가 없어요. 임계점을 넘지 못해요. 이거를 내가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6달을 하고 1년을 해보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해봤더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지. 한 5일 하고 야 5일 해봤는데 이거 뭐 없는데? 5일 하루에 15분씩 5일 책 읽으면 책 한 번도 못 읽어요. 아 역시 나는 책을 못 읽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아니죠. 1년은 해보고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었더니 5번이나 읽었네. 난 1년에 책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인데. 이런 과정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팀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에 이제 비로소 서는 거.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 어떤 공식? 시스템. 굉장히 쉬운 시스템이 아메이에는 있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바깥에서 하루에 책 15분 읽고 오디오 하나 듣고 예를 들어서 뭐 연봉 한 5천 받을 수 있는 직업 있어요? 있는 일 있어요? 없어요. 책 한 15분 읽고 없어요. 1년 동안 오디오 하나 듣고 꿈 적고 그런 일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쉬운 성공의 방법이죠. 근데 그런 일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그 돈으로 은행에 넣어놓고 말지라는 정도의 금액을 줘야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을 알려줘요. 바깥 세상에서. 근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인지 팔로워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리더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 팔로워다 라고 하시면 팔로워에 맞는 일을 하시면 돼요. 자, 팔로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스폰서님은 미팅을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 스폰서님은 왜 자꾸 미팅에 나올까? 미팅에 나온다고 돈을 주지도 않는데 왜 일주일에 2번씩 미팅을 꼭 나갈까? 고민해요? 팔로워는 고민 안 하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더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걸 추가로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추가로 하셔야 돼요.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근데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하기 힘들죠? 네. 그러면 팔로워 하시면 돼요. 자, 팔로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팔로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뭘 생각해요? 그냥 하지. 팔로워는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심플한 성공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자, 당신은 촉망 맞는 유방주입니다. 2년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팀이에요. 1번 팀. 세계적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호날두도 있고. 자, 2번 팀. 네, 한국에 있는 K리그에.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촉망받는 유망주예요. 어느 팀에서 2년간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유벤투스. 1번 팀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싶겠죠. 네. 네. 왜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1번 팀에 가고 싶으세요?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11명이 있고 똑같이 유니폼 입고 있고 똑같이 축구공 하나로 축구하는데 왜 1번 팀에 가고 싶으세요? 세계적인 팀,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리그. 환경. 세계적인 팀, 세계적인 선수들 옆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싶은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팀은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이 바깥에 나가도 밖에 앉아있는 사람 다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팀이 유벤투스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있는 팀처럼 보이셔야 돼요.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우리 팀 뭔가 달라?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요. 남들하고 우리 팀이 하는 게 확실히 다르지. 뭔가 우리 팀은 지고 있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있어. 라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하냐면요. 이미지를 소비해요, 결국은. 이미지를 결국 소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청정기를 예를 들어서 전달을 하러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처럼 입고 가면서 하고 싶어요? 뒤에 있는 사람처럼 입고 가면서 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누구지? 저기 박서준이 추리닝 입고 청정기 팔로 오면 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지 청정기 하고 싶겠어. 하지만 우리는 박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소비해요, 대충. 연예인들도 대충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어떻게 그 이미지를 결국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망할 짓을 해서 망했다. 망할 짓 했으니까 망했지. 승리.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요, 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망할 짓은 어때요? 어떤 행동이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을 엎으셔야 돼요. 망할 놈이니까 망한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SNS를 하다가 내가 좋아요를 막 많이 누른 거예요. 그냥 막 많이 눌렀더니 나를 친구를 끄는 거예요. 왜? 좋아요 폭탄 눌렀다. 아니 쓸데없이 왜 안 놔두게 이거 눌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좋아요를 막 많이 눌러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냐면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누른다는 행동은 망할 짓이에요? 어떤 행동이죠, 그냥 똑같은 행동이죠. 근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메이라는 행동을요, 아메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망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행동이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는 직장에 딱 들어가서 직장 생활 쉽게 하는 법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행동을 해도 아마 너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라고 얘기해 준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직장에서 회식도 참석 안 하고요, 야유회도 안 가고요, 칼퇴는 무조건 해요. 휴가도 제가 쓰고 싶을 때 쓰고요. 휴가 못 쓴다고 하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휴가를 못 쓰게 안 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똑같이 가서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한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먼저 어떤 걸 했냐면요. 퍼스널 브랜딩을 안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이미지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100%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휴가를 쓰면 안 돼라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PR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메이를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하는 건 멋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다단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게 만든 거는 누구냐고요? 저 자신이에요. 그러면 멋진 팀인 걸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알려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팀이 멋있다는 거를. SNS. 맞아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NS를 정말로 잘 이용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막 5년, 10년 안 만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내 소식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연락을 안 하고서. 여러분들 얘기 안 하고 내가 아메이 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거 여기다가 하시라고요.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아메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정말 잘 SNS를 쓰는 남자 리더님을 찾았어요. 어때요? 이분도 아메이를 하신 지가 이분도 한 3년, 4년 정도 되셨고요. P는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분도 가면서 막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SNS를 하다가 이렇게 제품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말고 예전에 딱 올리기 시작하니까 친구들 반응이 뭐냐면요. 야, 그래 역시 네가 이제 시작됐구나. 제품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구나. 그래 팔아야지 라고 인식을 하더래요. 친구들이. 그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반전시킬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게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30분 동안 뛰는 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보시면 비 오는 날 있죠? 몇 킬로 뛰었다 이거 측정하는 런 테스팅 있죠? 이거를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나이키가 하는 뭐 어떤 런닝에도 나가고 퓨마에서 하는 런닝대회도 나가고 막 운동하는 거 올리고 복근 까고 올리고 막 이런 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야, 너 되게 운동 열심히 한다. 건강해지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어? 운동 말고 뭐 필요한 게 있어? 난 뉴트라이트 먹어. 난 엑세스 먹어. 왜냐 나는 몸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음료 설탕 없는 거 최대한 찾아서 먹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그거 괜찮다. 같이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리더예요? 팔로워예요? 리더예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걸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 우리 임선주 리더님하고 이은진 리더님 거를 제가 따왔는데 잘 살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로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키포인트가 잘 살고 있구나, 뭘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띄엄띄엄 막 올리거나 혹은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그거 제일 싫어. 나만 창피한 거 아니죠? 나만 창피한 거 아니죠? 아주 옛날에 싸이월드 막 이런 거 했어요. 사회볼 때 저게 유행이었어. 나 힘들어 알아줘 이거잖아요. 그쵸? 나 힘들어 알아줘 그러면 요즘은 바로 언팔해요. 너 힘들구나. 안녕. 왜 안녕할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은데 너 같은 사람 내 주변에 있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 감정을 올리지 마세요. 그거 알아주면 예를 들어서 뭐 돈 더 줘요? 누가? 내가 힘든 거 누가 알아주면 돈 줘요? 재밌어 하면
리더가 만약에 이런 거 올리면 다 떠나가요, 팀이. 왜 떠나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올렸으면 왜 힘들지? 조심하시고, 정말 조심하시고. 저렇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래서 멋있고 재밌고 즐겁고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나는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엑세스 챌린지 제가 슈퍼시리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경기가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정한 평판 게임, 우리 평판 게임 저희 팀이 책 읽었죠. 네. 평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미리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이지현 사장님은 갔다 오셨어요 한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왜 올렸을까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의도가 느낄 수 있다기보다는 이 사진을 딱 보면 무의식적으로 머리 안에 박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머릿속에 박히는 게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친절하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 사람은 스카이프를 창업한 사람의 창업자예요. 그리고 스카이프를 팔고 지금은 그냥 막 투자하고 다니고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롤렉스, 롤렉스. 뭐가 있어요? 엑세스. 그리고 이게 내가 돼야 돼요. 혹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혹은 내가 액세스를 들고 여기에 참석을 한 사진인데 이거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걸 무의식 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요. 왜?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엊그젠가 발표했거든요. 브랜드 선호도가 아니라 브랜드 평가에서 이미지 평가에서 1위예요. 1위. 롤렉스 2위에. 브랜드 신뢰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평가했어요. 브랜드 신뢰도, 뭐 선호도, 사회적인 책임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평가를 했는데 1위가 롤렉스예요. 근데 롤렉스가 아까 그 52 시리즈 메인 스폰서예요. 그럼 그 52 시리즈라는 그 요트 대회의 평판이 어느 정도인지 감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 52 대회에 나오는 요트들이 다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요트들이 나와요. 그 나라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선수가 그 국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퀀텀 레이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은 덕디보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다른 팀은 다 다른 나라들이 있고. 근데 세계적인 창업자들이 여기에 출전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요트 타고 놀면서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속 사정은 몰랐죠. 그냥 요트 대회인 줄 알았죠. 네. 그러니까 롤렉스가 메인 스폰서를 줬겠지. 왜? 세계의 리더들이, CEO들이 와서 여기서 대회를 하는구나.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을 해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브랜드끼리. 이 52 시리즈 지금 아메이에서 보내주고 있죠. 영 리더들. 현재 순위 보이세요? 저희가 3위로 왔고 유인진 사장님이 6위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 이 슬라이드에다가는 안 넣었는데 제가 하나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밑에다가 따로 하나를 더 따놨거든요. 이 저번 라운드에 4위부터 이제 쭉 있는 건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등수에 있으신 분들 다 그대로 지금 상위권이에요. 3명 딱 빼고 제가 예상한 건 그거였어요. 9명을 보내주면 9등까지는 웬만하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9등 했거든요. 근데 2라운드 때 딱 보니까 비슷하게 다 똑같이 가시더라고요. 보면 A로 돼 있는 분 있죠. 네. 이분 지금 몇 등이냐면요. 5등.
4등이죠. 아.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땡. 예, 여기 저희 9위도 있고요. 6위부터가 어디로 갔지? 네. 아무튼 이 자료가 제가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대로 그 팀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팀들은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와 그러니까 처음에 기회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준비라는 단어를 같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지금 나는 저기에 도전을 못하고 있을까? 유사모드. 그 이유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 뿐이에요. 나한테 기회가 오기를 그냥 가만히 바라고 있었어. 왜냐하면 플래티늄만 됐으면 사실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는 이벤트였어요. 자, 에어 큐레이터도 그랬고요. 패셔니스타도 그랬고요. 요리명장도 그렇고요. 모든 기회는 많아요. 기회는 많은데 내가 그 기회를 그냥 바라고만 있어요. 아, 저거 하니까 좋겠다. 저거 가니까 좋겠다. 여행 가니까 좋겠다. 핀 가니까 좋겠다. 계속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평판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도전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팀에서 누군가가 이걸 도전하고 있다면 분명히 미뤄줘서 그 사람을 보내야 그 사람의 평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간 거를 보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그 사람이 간 걸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네가 친구야?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윗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평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사람 이번에 여기 갔다 왔어. 우리 스폰서님이랑 라고 스폰서 에디 파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팀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하면 갔다 와서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끝나면 그냥 뭐 가는 게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냥 저희가 이걸 갔다 와서 사업도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저희가 가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팀을 늘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팔로워가 돼주셔야 돼요. 여기서 팔로워가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제가 스피치를 지금 시킬게요. 저희가 2월 달에 굉장한 모멘텀을 한번 잡았어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저희 팀 내부에 김찬 사장하고 상담을 했어요. 100만 원 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도 이게 가입을 안 시키고 사업을 안 하니까 내가 30명 가입시키면 100만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랬더니 그 달에 회원수가 저희가 30몇 명이 늘었어요. 갑자기 그냥 팍 늘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매달 그냥 8명씩 해야 될 할당량을 줬고요. 할당량을 줬고 한 명 못할 때마다 벌금 5,000원씩 내렸어요. 그래서 그 5,000원씩 모은 벌금이 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레이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묻어두고 30명 먼저 가입시키면 100만 원 그냥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폭발적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허선재 리더님 먼저 팀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한번 나와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